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분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우유빛깔 MBN골드 102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유빛깔이 별명이신가 봐요. 네, 무방할 때 많이 네. 좀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우유빛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어땠을까요?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상승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나오면서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하락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합쳐서 약 1조 원 가량의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온다고 봤을 때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으로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서서히 조금씩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처럼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장에서는 중국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뭐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가장 핫한 종목은 아무래도 XR 헤드셋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달 1월 5일부터 CS2023 그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행사가 개최됐던 것보다 전시 공간이 2배 이상 크고 그리고 참여 인원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서는 XR 헤드셋이 가장 핫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앞서 설명을 좀 해드렸겠지만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만 지난다면 내일부터는 무난한 상승장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또 1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까지 시장 상태가 좀 침체되었다면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개인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회피 매물 관련 물량 같은데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임플란트 CS 앞둔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장은 어제보다 더 큰 탄력을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슈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OTT 관련 뉴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문체부 예산이 6.7조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OTT 드라마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세액 공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이제 소득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10%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3%까지 세액 공제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보다는 그쪽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가 보통 20%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K 콘텐츠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최근에는 인정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쪽이랑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진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에이스토리, 레몬레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종목들 안에서 한 종목을 픽해 주셔야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21일 날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 25%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도에 CJ E&M으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대표적인 드라마는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등 다양한 흥행작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보통 이번에 OTT 세액 공제가 진행을 될 때 드라마 콘텐츠 제작 편수가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랑 바인딩 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지난번 3년 전에 계약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년도에는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3년 첫 헐리우드 드라마 더 빅도 프라이즈가 이제 제작을 했고 내년에 방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외 판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은 2018년도에 29%였는데 올해는 47%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3편 정도의 작품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월 달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지금 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2월 들어서도 기간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1차 매수하셨다가 혹시 조정을 받으시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T 세액 공제가 아무래도 7월 달인데 그렇다면 기대감으로 지금 저희가 담으면 될까요? OTT 세액 공제는 내년 1월 달부터입니다. 내년 네네. 1월 달부터라고 합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저희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OTT였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제가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올해 매출만 약 50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5조 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조 원,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6조 원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50조 원을 돌파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양극재 수출이 시장 컨센보다는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를 감안했을 때 국내 배터리 업체나 양극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오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테슬라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수많은 종목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NF입니다. LNF는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종목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LNF는 국내 3사에 모두 양극재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테슬라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LNF의 주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미국 진출이 이제 정부의 기술 유출 이슈로 인해서 정부가 불승인을 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정폭이 컸는데 일단 그 악재가 하나하나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진출 부분은 레드우드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인데요. 일단 12월 달에는 아직 안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낸다면 심사 승인하는데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우 잘 나왔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쪽으로 양극재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판가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캐파도 지금 북미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5만에서 10만 톤 정도 추가적인 캐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약 한 30만 톤 정도 캐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양극재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저점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거의 하락 추세의 차트입니다. 근데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는 17만 5천 원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7만 5천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냐면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추세적인 상승을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테슬라의 이슈가 해소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4분기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20만 원에서 한 21만 원 정도까지 짧게 잡고 베팅을 하시고 추세적으로는 이제 짧게 익절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 무료 방송은 안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뵐 수 있다고요. 네, 오늘 항상 제가 이제 방송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시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엽 매니저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좋은 정보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빛깔 백인엽 매니저를 더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색 밴드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